저희는 이제 민간 연구원이니까 추계를 해보니까 2100년 되면 앞으로 75년밖에 후가 아닙니다. 그때 되면 인구가 1500만이에요. 3분의 1입니다. 물론 이거 저희가 저위 기준으로 한 거긴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앞으로 딱 10년 후가 되면 베이비 부모가 이제 다 노동시장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베이비 부모가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first baby boomer, second baby boomer 그래가지고요. 그 베이비 부모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2066년 정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노인 한 분을 성인 한 명이 부양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니 도대체 나라가 이 모양이 되도록 정부는 뭐 했니? 라고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죠.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심각해지식한 그 순간부터 여러 이제 노력을 해서 2005년도에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을 하면서 그 다음 해부터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1차, 2차, 3차, 4차까지 했고요. 올해가 5차입니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이 저출산과 고령사에 관한 문제도 상당히 영향을 받고 흔들립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가 아니고 이름을 바꿔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꿨어요. 이제 법 경과 기간을 3개월을 둬서 9월 11일부터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1차 인구전략기본법이 시행이 되겠죠. 정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계획도 세워서 실행에 옮겼는데 계속 학계 출산율은 떨어지고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 혼자서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애를 낳아서 키우고 살아가는 일이 정부가 인프라를 깔아주고 정부가 정책만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을 봤어요. 일본은 작년 11월에 인구전략본부를 만들었고요. 내각 총리 대신 밑에. 그리고 그 전에 2014년에 일본의 창성회를 만들어서 지방 소멸이라는 문제를 처음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그리고 그 후 10년 후에 인구 전략 회의라는, 이건 철저하게 민간이 모여진 회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책을 마련해서 기시다 총리한테 전화하시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라는 그러한 민간 그런 인구 문제를 고민하는 단체를 만들었고요. 오늘 이나가 교수님께서는 그 단체를 대신해서 지금 오신 겁니다. 예. 저희는 근데 우리도 인구 전략, 방금 설명드린 인구 전략 위원회도 있고 대통령 직속 위원회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하고 문제를 찾고 무슨 문제가 있냐 해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민간 협의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정부가 혼자 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원의 모토가 민간이 인구 회복 길에 앞장선다. 특히 기업이 인구 회복의 길에 앞장선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질적인 민간에 참여하는 그런 얼라이언스를 만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인구전략기본법의 44조에는 민간의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번에 바뀐 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는 일본하고 같이, 일본은 저희의 굉장히 훌륭한 반면교사이고 우리보다 20년 먼저 이 부분을 겪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한 것도 있고 또 본받지 말아야 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미래를 선택하는 회의와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같이 손을 잡고 아까 선언문을 낭독했듯이 그렇게 해서 같이 나아가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자리를 마련했고요. 오늘 이후에 이런 류의 일이 한 번의 그런 이벤트가 아닌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이번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この人口問題、複雑系の問題といったわけですけれども、ベースになるのはやはり地域と職域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我々が人生を考えてみますと、人生の相当部分は職域で働きながら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と同時に地域で生活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ので、やはりこの問題を考える上では地域軸と職域軸というのが重要になってくる。そしてそこには政府とかあるいは地方公共団体も含めて行政だけではない日本でよく言いますのはここにあります産官学金労原資
そういうですね、産業界、民間も含めた形の取り組みというのが重視されるように今はな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人口問題ということで、局面が少し変わってきたのは2014年以降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おります。と言いますのは先ほども、少し紹介されましたけれども、日本生産性本部の日本創生会議が2014年の5月に、公表しましたいわゆる当時の、増田博也座長の名前を取った増田レポートというものがかなりインパクトを持って紹介されております。そこでは市区町村別のですね、将来推計人口を使って、そして消滅可能性都市というような形で注目を集めるわけであります。それ以降ですね、政府の方では経済財政諮問会議のもとに選択する未来委員会が作られ、そして未来をですね、人口に結びつけるということをキーコンセプトとしたような取り組みがですね、始まってく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また同じ頃ですね、町人仕事創生本部というものが発足しまして、そこで町人仕事創生長期ビジョンというものが閣議決定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ります。今日のですね、ポイントになりますのは、やはり民間ということだと思いますので、ちょっと民間の方にですね、移り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もですね、申しました人口戦略のですね、関係につきましては、人口戦略会議の後継組織としまして、未来を選択する会議がこの3月にですね、未来選択緊急提言、縦割りを超えた推進体制をということで、急速な人口減少という国家存立レベルの危機に対応するということをですね、訴える提言を出しております。でその中ではですね、政府、自治体、企業、地域、そこでもう一つ重要な若者、つまり若い人たちも含めた連携というものを提言をしているわけであります。그래서 두 분의 발표를 보면서 과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현상은 이제 비슷해지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이제 상호 이제 협력하면서 논의하려고 하는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거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한국과 일본이 인구 회복 공동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정책 심포지엄을 정례화하는 것을 넘어서요, 양국의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드는 고용 불안, 주거 비용 부담, 교육비, 이 지표를 미시적인 데이터로 교차 축적하고 비교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단순히 성공 사례를 발표하는 차원이 아니라 양국의 뼈아픈 정책적 실패 사례를 아카이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형 가족 친화 경영 표준을 제정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제 여러 민간 중에서 저는 이제 기업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의 아주 주범인 원인에서도 기업의 경직적인 문화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기업에서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고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변화가 어렵습니다. 고령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 기업 문화의 핵심인 장시간 근로와 경직된 연공서열이 인구 위기의 주범임을 인정하고요. 양국의 대기업과 경영단체가 주축이 되어서 민간기업 공동 인구 대응 규약을 직접 설계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규약의 실천 범위는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공급망까지 확장해서 적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 가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국과 일본의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간의 지역 재생을 위한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합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양국의 지자체를 1대1로 매칭해서 외국인 노동 역량을 확보하는 모델이라든지
청소년의 정주 체험 프로그램과 같이 로컬 생태계를 공동의 시범 사업 형태로 가동하는 리빙랩을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日本と韓国同じ面も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かなり構造的に違う面がやっぱりあると思います。一つは人口動態から見て若干の時差があります。で日本のベビーブーマーはもう年を取っておりまして、47年から49年生まれにすごく集中しているので、この人たちはもう80前後ですね。で韓国のベビーブーマーは、私自分がそうだからよくわかりますけど、60代の後半70前ですね。この差が10年あるんです。で韓国にとってはこの10年の差をいかにうまく利用して高齢化を効率よく乗り切りつつ、出生率の反転につなげる、これが一番重要な戦略だと思います。でもう一つは空間的な特殊性で、今日本でも韓国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地方はもう人口が減っていくので定住人口を諦めて行ったり来たりして常にいつも誰かがいる人口を維持する。日本でいうとインバウンド観光が5000万人来てくれれば人口の半分ぐらいいつも誰かが来てるわけです。でこれを関係人口と呼んで維持しようとしています。あるいは東京と、地方の間に行ったり来たりするビジネスの人たちもたくさんいます。学生もいます。でこの人たちは往復するので両方に住んでますから、これも関係人口と呼んでいます。でこれ韓国でも地方で今こういうことが行われつつあって、これを日韓のレベルでやれば、関係人口を2億人ぐらいに膨らますことができるので、時間を稼ぐことができるというのが私のアイデアで、あります。 한일 인구 위기 민간 대응 이니셔티브 공동 선언문.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각자의 자리에서 인구 위기에 맞서왔다. 오늘 우리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한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 소멸 두 나라가 직면한 도전은 다르지 않다. 이 위기는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지역사회가 삶의 조건을 만들고 연구자가 현실에 뿌리를 둔 답을 내놓을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된다. 우리는 서로의 경험에서 배우고 서로의 노력에 힘을 보태며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이 위기에 함께 맞서 가기로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을 선언한다. 하나, 한국과 일본은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국경을 넘어 나눈다. 하나, 우리는 연구, 기업, 지역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만들어 간다.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오늘의 연대를 지속적인 협력으로 이어간다. 2026년 6월 24일 한일 인구위기 대응 이니셔티브 참여자 일동. 日韓人口危機対応民間イニシアチブ共同宣言。これまで韓国と日本はそれぞれの立場から人口危機への対応に取り組んできた。そして今日、私たちは新たな協力の一歩を踏み出す。少子化と高齢化、そして地方消滅、両国が直面する課題は共通している。この危機は政府の方策だけで解決できるものではない。企業が働き方を変革し、地域社会が暮らしを支える基盤を築き、研究者が現実に根ざした知見を示すとき、初めて真の変化が生まれる。私たちは互いの経験に学び、互いの取り組みを支え合いながら、それぞれの立場でできる最善を尽くし、この危機に共に立ち向かうことを決意する。ここに私たちは次の通り宣言する。1、日韓両国は人口危機の克服に向けた知見と経験を国境を越えて共有する。1、
私たちは研究機関、企業、地域社会の力を結集し、実効性のある解決策を競争していく。1、私たちは次世代が自らの人生を選択できる社会の実現に向け、本日の連帯を持続的な協力へと発展させていく。2026年6月24日、日韓人口危機対応民間イニシアチブ参加者一同、以上であります。 네, 감사합니다. 선언문을 낭독해 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